안녕하세요. 3분 만에 듣는 깜빡깜빡 자동차 썰 3분 카썰입니다. 헤드램프는 어두운 밤에도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의 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앞길을 밝혀주는 용도 외에도 자동차의 첫인상을 정해주는 디자인 요소이자 최근에는 LED와 광학기술의 발달로 도로의 글자나 도형을 비춰주는 기능까지 추가된 스마트 헤드램프까지 나오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처럼 접혀서 자동차 안쪽으로 들어가는 헤드램프를 쓰는 자동차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나이가 30대 이상인 분들은 종종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리트랙터블 헤드램프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차에 붙어있는 요즘 헤드램프보다 더 최첨단 기술처럼 보이는데 이런 헤드램프는 왜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요? 마차 시대부터 발전을 이어온 헤드램프는 1910년대에 자동차에 전기장치 탑재가 본격화되면서 기본 장비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초창기 헤드램프는 보통 동그란 형태의 앞쪽 유리가 불투명한 렌즈 역할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워낙 크고 투박한 형태이다 보니 자동차 회사들은 매끈한 차체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 헤드라이트를 숨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36년 이탈리아의 알파로메오와 미국의 코드는 각각 세계 최초로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를 탑재한 차를 선보입니다. 이들은 헤드램프를 휀더 안쪽에 숨겨뒀다가 운전석에서 손잡이를 돌리면 헤드램프가 튀어나오는 방식이었는데요. 덕분에 평소에는 유선형의 차체 라인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는 특이한 디자인 요소 취급이었고 반짝 인기를 끌다 이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60년대, 당연히 지난 몇십 년 사이 자동차 제작 기술은 크게 발전했는데요. 과거보다 훨씬 날렵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지닌 차들이 속속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들이 미국에 출시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헤드램프 규제였습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헤드램프의 형태와 크기는 물론 높이까지도 규제해 왔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이미 다양한 형태의 헤드램프를 만들고 있었던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로선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미국의 차를 팔려면 다른 나라 브랜드들이 이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리트랙터블 헤드램프였습니다. 평소에는 헤드램프를 접고 날렵한 스타일을 뽐내다가 필요할 때만 헤드램프를 꺼내면 디자인과 공기역학 성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헤드램프 규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결국 70년대부터 리트랙터블 헤드램프가 크게 유행하면서 주로 스포츠카 위주로 여러 차들이 이를 채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람보르기니 쿤타치와 디아블로, 페라리 F40, 테스타로사, 마츠다 로드스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아 배지를 달고 출시됐던 로터스 엘란 등이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를 적용했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해서 밑에서 튀어나온 타입, 누워있다 벌떡 일어난 타입, 빙글 도면서 튀어나온 타입 등 여러 방식이 있었죠. 비록 보기엔 변신 로봇처럼 움직이는 리트랙터블 헤드램프가 근사했을지 몰라도 자동차 회사 차주 입장에선 별로 좋을 게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구조상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는 쉽게 고장났고 복잡한 작동 장치는 생산 단가 상승은 물론 사고가 났을 때 견적을 불리는 주범이기도 했죠. 결국 1990년대 말 미국이 헤드램프 규제를 완화하면서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는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툭 튀어나온 헤드램프가 보행자 충돌 시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2004년 쉐보레 콜벳을 끝으로 리트랙터블 헤드램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3분 만에 듣는 자동차 썰 3분 카썰. 오늘은 리트랙터블 헤드램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규제 때문에 마지못해 탄생했지만 그래도 시동을 걸면 멋지게 올라오는 헤드램프는 여전히 남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에도 더욱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